아까 전에 객관적 태도를 하면서 가치, 사실로서 자 요만이 나오는데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치란 말은 제일 마지막 요거 참 거짓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호, 좋아하는 거, 사람들의 선호도가 들어가는 게 가치야. 그런 거는 참 거짓으로 판단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 건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근데 비판받는다 이 말이 참이고 거짓이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라는 건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참 거짓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옳다 그르다 이건 네 생각 이건 내 생각 이렇게 구분하는 걸 얘기하고 사실이란 말은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한 거 즉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 요거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이라 그래. 요런 데는 이제 옳다 그르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누구누구가 잘생겼다. 혹은 누구누구가 이쁘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가치의 문제겠지.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관한 거니까 가치고 그게 참이고 거짓이고 예임을 분류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건 누구나 참 거짓을 내릴 수 있지. 이런 것들 얘기해. 근데 단 알아둬야 될 게 틀린 사실도 사실이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참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천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가치는 아니지. 사실인 거야. 근데 거짓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우리가 객관적이란 말은 이런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즉 사실에 기반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회문화 현상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고 의도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회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객관성 유지할 수가 있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수가 있어? 즉 질적 연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객관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가치를 중립하면 돼. 네 가치를 개입 안 하는 게 객관적인 거야. 요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지? 원래 객관적이란 말은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의도 즉 가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객관성이란 말은 사실만 가지고 하는 것이나 혹은 가치를 가지는데 이걸 개입 안 하는 중립을 지키는 것 요게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배제하는 게 객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치 중립의 반대에는 가치 개입,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갑자기 왜 또 배우냐? 객관성 아까 배웠는데 우리가 요 단계를 배웠지.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결과 완료. 자 이거 무슨 연구의 연구 단계야? 그치, 양적 연구의 연구 단계지. 여기서 가설 들어가 있는 것만 빼면 질적 연구 단계 되지.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보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고 철저히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구간이 있더라 이거야. 자, 첫 번째 문제인식.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저것 좀 어떨까? 이게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가치 개입 구간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 그럼 여기도 가치 개입이야. 즉 사람들마다 가설은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아침에 어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예절감에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가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설계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를 대상을 정하고 자료 수집은 뭘 할지 전부 누가 정해? 연구자가 정해요. 그럼 같이 개입되는 거예요. 개념의 수작조 정의도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잴 거야. 예절이 높다는 건 예절 평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점수로 바탕을 할 거야. 연구자가 직접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개입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한 요 두 단계. 자, 요 두 단계는 철저히 가치가 배제돼야 돼. 왜? 객관적인 연구. 객관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검증해야 돼. 근데 사실만 안 되고 실증 연구 같으면 가치가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그럴 때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철저히 배제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단계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변론 도출은 철저히 가치를 중립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결과 활용, 이 연구 결과 이제 나왔어. 이거를 이런 쪽으로 쓰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알리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 쓰면 좋겠다. 이거는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개입 구간. 이렇게 연구 단계에서도 모든 단계에서 객관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철저히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배제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윤리, 즉 연구를 할 때 과학자가 윤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따롭게 이제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표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조금 긴 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거는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 부분 또 수능에 나오는데 2, 3년, 3, 4년에 걸쳐서 나와. 문제는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오지만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또 몰라요. 알겠지? 근데 이 부분은 나오면 좀 쉬운 부분이니까 네가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쌤 잠깐만. 미안. 자, 연구 주제. 연구 주제를 정할 때는 반인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연구 주제는 금지.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 연구 주제 자체를 사람은 인육을 먹으면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다. 그러면 실험을 할 때 인육을 먹어봐야 되잖아. 이건 안 되지, 알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구 대상자한테 지켜야 될 윤리. 자, 이런 연구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야자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래서 야자하는 집단, 안 하는 집단 나누죠. 우리가 그때 사전에 목적과 과정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들어가고 안 한다 하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사전에 알려주면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야자 안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동의는 안 했대. 발표하기 전에는 연구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런 연구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를 또 사전에 알려주어서 이 사람이 피해가 심하다 싶으면 안 하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익명성,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를 보장해줘야 돼. 즉 내가 어떤 사람들의 참가 동의서를 받았어. 연구 결과 발표할 때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상명성, 사생활이 다 퍼지지. 그런 거 안 해야 되고, 수집한 자료는 오로지 연구를 위해서만 써야 되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개인정보 받은 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연구 과정,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즉 정직한 방법의 반대말은 이제 반칙을 쓰는 거지. 내가 유리하게 혹은 누구라도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런 거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2번, 편파적인 자료 수집은 금지한다. 즉 객관적인 연구를 하세요 이 말이겠죠. 3번, 수집된 자료의 조작. 그렇지, 예전에 이제 항우석 사태라 해가지고 자기의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없는 결과를 일부러 조작해서 만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막 줄기세포의 아버지,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대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된 자료, 조작된 자료였던 거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문헌연구법. 그때는 내 자료가 아니지,
출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보면 어디서 인용했다 라는 표시가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 즉 숨기거나 조작을 하거나 일부러 내 결과랑 맞지 않으니까 작게 만들고 그런 조작하는 과정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즉 무조건 내가 연구했다고 다 발표하지 말고 그게 영향을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쁜 결과가 있을지 고려해서 책임 있게 내 연구 결과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연구가들 자신의 것처럼 공표하는 즉 사기지 사기. 남의 있는 걸 뺏어가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윤리까지 우리가 일종의 사회과학자가 됐을 때 지켜야 할 윤리들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필기 같은 거 잘 해두고 이번에는 일일이 검사를 할 겁니다. 필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개념 활용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완성해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